디지털 화폐, 이걸 둘러싸고 지금 보이지 않는 냉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미래 화폐의 패권은 누가 주게 될까요? 오늘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뒤 2026년입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요.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엄청난 대격변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 아니죠. 이제는 디지털 지갑이 된 바로 그곳에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걸 놓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바로 화폐의 특이점, 그러니까 모니터리 싱귤러리티라고 불리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돈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종이나 동전 같은 물리적인 실체에서 이제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코드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단순히 물건 사는 교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명령을 척척 수행하는 아주 똑똑한 대리인이 된 셈입니다. 이게 그냥 기술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경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말이죠. 디지털 원장, 그러니까 디지털 장부를 전쟁터로 삼아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전선이 아주 흥미롭게도 크게 세 개의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쫙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방 세계 안에서도 생각이 좀 달라요. 두 가지 철학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한쪽은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법안 같은 걸로 제도권 안으로 싹 끌어들여요. 혁신을 막 장려하면서 달러의 힘을 더 키우려는 이른바 민영화된 패권 전략이죠. 반면에 유럽은 어떠냐? 미카라고 하는 아주 빽빽한 암호자산 규제법으로 일단 높은 성벽부터 쌓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규제의 요새 전략입니다. 완전 다르죠? 자, 그런데요.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서방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제3의 블록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디지털 비동맹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대담합니다.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 즉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엠브리치를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서방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행 금융 우주를 만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석유 거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석유를 사는데 달러를 아예 건너뛰고 자기들 돈으로 바로 결제한다? 이건 기존 금융 질서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죠. 자, 이런 도전을 서방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반격에 나섭니다. 그들만의 거대한 슈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아고라는 서방의 대응 전략의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모든 걸 다 뒤엎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신에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금융 신뢰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기술만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진화적인 접근법을 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블록이요. 전부 다른 종류의 디지털 화폐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군대는 총으로, 어떤 군대는 대포로 무장한 것처럼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세 진영의 핵심 무기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스테이블 코인, 이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건데 개인들끼리 돈 주고받을 때 쓰는 날렵한 단검 같아요. 그리고 토큰화된 예금, 이건 상업은행들이 발행해서 주로 기업 간 거래나 무역금융에 쓰이는 아주 견고한 무기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 도매용 CBDC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 간의 최종 결제에 사용돼요. 보시다시피 발행 주체부터 쓰임새까지 완전히 다른 전략적 자산들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들 제각각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될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연결 브릿지 기술 덕분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모든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만능 번역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든 토큰화된 예금 형태든 상관없이 그냥 즉시 아주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덕분에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1달러는 언제나 1달러의 가치를 지닌다는 화폐의 단일성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전쟁이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려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실험실로 가봐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요, 그냥 몇몇 전문가들끼리 해보는 작은 실험이 아니에요. 무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돈을 자기 지갑에 넣고 직접 써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실 세계 테스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갈등이 벌어져요. 디지털 원화를 대체 누가 발행할 거냐? 이걸 놓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바로 전 세계적인 논쟁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래화폐의 통제권, 이걸 중앙은행이 꽉 쥐어야 하냐? 아니면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게 둬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고문이 바로 지금 전 세계의 고문인 셈이죠. 이게 바로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같으면 기술자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고 나서 서류 잔뜩 만들어서 제출하고, 공무원은 그거 확인하고 심사하고 보조금 받기까지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충전기에 달린 사물 인터넷, IoT 센서가 설치 끝났네, 작동 잘 되네 하고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스마트 컨트랙트가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보조금을 기술자 계좌로 바로 쏴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이 새로운 질서가 투자자인 우리,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예전처럼 그냥 가격 오르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그런 암호화폐 투기에서 이제는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로 돈이 가느냐? 바로 국채나 부동산, 인프라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자산, 이걸 토큰화한 시장, 바로 RWA, 실물 자산 시장으로 스마트한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똑한 돈은 크게 세 군데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게 연결해주는 인프라예요. 금광시대에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 돈 번 것처럼요. 둘째, 방금 말씀드린 실체가 있는 실물 연계 자산, RWA. 안정적인 수익을 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점점 더 역할이 중요해지는 비트코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세상이 불안할 때 가치를 지켜주는 일종의 디지털 보험 같은 역할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거대한 기술혁명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이제 더 이상 돈만 담는 지갑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선언이 된 거죠. 자, 당신은 누구의 코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민간 혁신이 만든 자유분방한 코드인가요? 아니면 유럽의 강력한 규제가 촘촘하게 지키는 안정적인 코드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기존 달러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질서의 코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금융세계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답이 모여져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